이재명 후보한테도 이거 악재가 되겠죠. 잊을만 하면 대장동 관련해서 뭐가 터지는데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찌됐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사망자가 3명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3명 다 극단적인 선택. 정의남 대변인, 네. 이거 뭐 이 딱 3번째 이 소식이 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건 뭐 호러물이냐, 공포 영화 같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당연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직접적인 뭐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고인과는 이제 후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그 대장동이 됐던 대장동 의혹 사건이 됐던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됐던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라든가 당 밖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런 시기에 하필 저런 죽음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 이재명 후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답답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냐면 아직 고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도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르면 정치적 타살 운운, 뭐 간접 살인 운운 이런 얘기 자체는 지나치게 이게 정치 공세를 떠나서 너무 비열한 거다. 비열한 행동이다.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갖다가 이 흑색선전의 그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련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어떤 비판 또한 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좀 제기하고 싶은 거죠. 아니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흑색선전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법당국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연관성도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대장동 의혹도 아니에요. 이것은 변호사비 대납도 이 사람이 변호사비 대납을 한 관계자도 아니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무리하게 연결시키면 오히려 저는 뭐 국민의힘이 걱정할 일입니다만 역풍도 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뭘 연결시켰나요? 아니 간접 살인 뭐 예를 들면 저기 정치적 타살 운운 이런 자체는요 논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아니 누가 타살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인 느낌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12월 10일 날 아마 유한기 씨 고인됐죠. 그다음에 12월 20일쯤 해서 김문기 씨 고인됐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장동 배임죄의 핵심 키인 지금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게 빼자고 하는데 반대했던 실무팀의 그때 당시에 핵심 팀장이었잖아요. 네. 근데도 책임이 전부 자기한테 몰아지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랬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1월 뭐 11월 초중순쯤 되는데 어쨌든 또 한 분이 지금 불기의 객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지난번에 경기도 국감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유동규 씨도 사실은 구속되기 직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보면. 그럼 벌써 이게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3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구속되어 계시고 또 김현지 씨라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비서관 했던 분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지 사실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뭐 좀 어디 계신지 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이어서 지나치게 특이한 상황들이 지금 특정 대선 후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당 대표라든지 또는 뭐 홍준표 의원 또 김기현 원내대표 이어지는 그다음에 뭐 누구 전 의원이죠. 김진태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워딩을 보면요. 사실상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아니 이것이 최소 어느 정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뭐 관련성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속에서 정치에서 이런 그 고인의 죽음 자체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쓴다는 것 자체는 나는 국민적 설득력이 아니 없다고 이준석 보는 대표가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 기이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재명 후보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할 건지 뭐 기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런 것들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이하다 또는 기이한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시잖아요. 기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그건 좀 전에 우리 앵커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 같다.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이제 여론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아니, 자꾸 근데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약간 얄밉게 하는 거죠. 네. 이상하네, 뭐 이상하네 계속 그러는 거죠. 뭐. 아니 이상한 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얄밉습니까? 아니 그런 국민적 정서랄까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아니, 근데 봐요. 제가 좀 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사실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비극적인 예, 일인데 그렇네요. 이제 그 대응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잠깐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분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참고인인데.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긴 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참고인 조사로 받는 압박감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조사하는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태도, 행동, 질문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말한 질문을 하면서 그 숨어 있는 뉘앙스의 어떤 억양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가지고 보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수원지검으로 갔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중앙지검에서 한 사건 현재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있는 그 팀에서 함께 해야 맞는 사건이죠. 예. 근데 굳이 이걸 수원지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녹취록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제시했던 녹취록이 허위냐 아니냐 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아니 그게 조작이 됐든 말든 예.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원래 내야 될 변호사비를 에스모 대기업이 대납을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변호사가 지금 에스모 기업으로부터 전환사채 혹은 주식을 지금 20억 상당을 받은 것은 그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 에스모 기업이나 변호사에서 난 받은 사실 없다고 단 한 발을 쳐버리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20억 상당의 주식이 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객관적인 사실인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20억 상당의 주식을 받을 만큼의 활동을 실제로 이 기업을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수사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20억 예.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 이 에스모 기업을 위해서 가령 고문 보고서 예. 또는 어떤 변론 활동, 어떤 사건에 대한 변론 또는 출근을 해서 뭐 직원들에 대해서 지시, 교육 이것만 리스트만 쭉 뽑아가지고 이게 통상적으로 20억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이나 과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 수임료 2억 5천만 원 들었다. 라고 분명히 액수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근거도 없는 20억 상당의 무슨 뭐 주식을 얘기하고 이게 있으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준하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는 이 사안 자체의 실체 진실의 규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저 정치적 공세로만 활용하고 오히려 정치권 주변에 이런 그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만 난무하게 되는 오히려 실질적 규명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속칭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면서 그냥 특정 정파의 도구로 그냥 검찰을 전락시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윤석열 편에 섰다고 지금 비판하던데. 아니 송 대표님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송 대표님 우리 편이에요.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장이야 내가 보기에는. 감사해요 대표님. 이런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 송영길 대표가 이 방송을 직접 듣고 어떤 그 대답을 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송영길 대표 리스크, 뭐 대표 리스크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저는 좀 송영길 대표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요. 아니 요 얘기 계속 해야지 왜 얘기 뭐 다시 하자고요. 근데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유능한 선발투수라면 송영길 대표는 포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잘 받아주고 빈 곳을 챙겨주고 아빠 리더십이라면 포수 당 대표는 엄마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맞다. 근데 포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사인을 너무 이상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PK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선거의 관건적 그 지역인 PK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뭐랄까
계속 홍보하고 뭐 이런 활동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도 구원투수야, 나도 잘 던져 이렇게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대 당으로부터 그런 비아냥을 듣게 된다. 이렇게 아니 볼 근데 수 이제 있을 것 송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정권 개최 열망의 여론이 조금 더 나오니까 그 이재명으로 그렇겠죠. 이재명의 당선도 정권 개최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보면. 근데 요새 다시 이제 뭐 여론조사 추이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조만간 문재인 정부 타도도 아마 송 대표님 에이,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그 희망 사항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맥락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대표 리스크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또 세게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1번지 똑똑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회공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